로즈베레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저 클로델과 헤어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거죠. 와. 그래서 로댕은 이때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정말 만나는 여자분들도 외국 출신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댕이 만난 수많은 여자들 중에 또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있어. 이 여자분은요, 그러니까 그웬 존이라고 영국 화가예요. 그러니까 1904년에 로댕이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웬 존에게 모델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웬 존 역시 로댕의 모델 일을 하다가 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또 거죠. 이거 모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뻔한 수법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당시 로댕의 나이가 이제 64세거든요. 근데 그웬 존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요. 36살 차이가 나죠. 와. 와, 무슨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웬 존이 정말 로댕에게 집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로댕이 그러니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제발 이 여자 좀 떼주세요. 와. 자, 두 번째 인물은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하고 결혼을 해서 공작 부인이 된 클레어 드 쇼아셀이라는 여인이에요. 당시 공작 부인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결혼을 했다고요? 그렇죠. 공작 부인이에요. 뭐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유부녀까지. 유부녀까지. 네. 근데 이제 그녀는 로댕이 그웬 존하고 사랑에 빠졌던 바로 1904년에 연문설이 터졌던 또 다른 인물입니다. 오. 그녀는 미국의 굉장히 부자 수집가들에게 로댕을 소개시켜주고 작품 판매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도움 덕분에 1년에 로댕의 수입이 한 12,000달러였다고 하는데 이후에 8만 달러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연간 한 33억 원 정도를 벌었던 거거든요. 와. 그런데 로댕의 작품이 탐났던 공작 부인이 그의 드로잉을 한 상자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댕은 곧바로 그녀의 관계를 끝냈죠. 당시 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정괸도 있었고 이렇게 다른 분하고 계속 사귀던 시기에 그 일본 무용수를 만나게 돼요. 그 하나코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시아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동양적인 바람둥이. 매력이 있어서 또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나중에 모델로 또 삼았다고 해요. 유일한 동양인 모델이에요. 그 로댕 작품 중에. 와. 대단하다. 일본인까지. 이때 클로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델은 많은 미술가가 참여하는 세계 박람회 전시마저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된다. 탈락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제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예술가들, 비평가들이 모두 다 결속해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믿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커다란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때 클로델의 모든 분노는 바로 한 인물에게 향해 있는데 바로 로댕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델은 자기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삶을 망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로댕의 사주를 받고 행동한다라고 굳게 믿었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편집증적인 망상 증세를 보이더니 끝내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조각들을 막 부숴요. 그래서 이제 광기가 점점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안 돼. 그러다가 작업실 문도 걸어 잠그고 문에는 정말 바리케이드를 친 것처럼 막아놓고 고립된 삶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49살이 된 클로델은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로댕과 그 일당은 저를 감금할 목적으로 선생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몇 달을, 몇 년을 편지 한 통 받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난 정신병원 환자로 내 인생을 마감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어떡해. 그런데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갇힌 후 3년 뒤인 1916년에 76살인 로댕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제 당시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로댕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로즈. 근데 흐름상 지금 클로데를 불렀을 것 같은데? 왜? 흐름상. 그런데 로즈 베레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에? 그제서야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쯤 되면 로즈가 아니 그냥 죽어 이런 하지 말고 이럴 것 같은데? 와, 진짜 죽기 직전에 청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댕은 자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은 로즈 베레뿐이다. 그래서 이로써 두 사람은 약 53년 만에 결혼을 하고 마침내 법적 부부가 됩니다. 로즈가 결국에는 뭐를 하고 53년. 진짜 웃기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2주 있다가 로즈 베레가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아이고. 세상을 떠납니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2주 살았던 부인으로 2주. 로댕과 결혼을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룬 게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너무 좋다.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매미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 같은 해에 로댕도 병세가 악화돼서 1917년 11월 17일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프랑스 뇌동에 있는 로댕 미술관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아래에 77세의 로댕은 많은 조문객의 애도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와. 하지만 로댕과 달리 클로델의 말년은 너무나 처참했는데요.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클로델의 원망은 여전히 로댕을 향해 있었는데 당시 그녀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마 같은 로댕의 머릿속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자기가 죽은 뒤 내가 예술가로서 비상하여 자기보다 더 명성을 떨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러니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불행해야 했다. 그는 전적으로 성공했다. 나는 지금도 불행하니까. 노년이시네. 말년에 아무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클로델은 아무런 작품 활동도 하지 못한 채 30년을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촉망받던 여성 조각가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이후에 클로델은 79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족에게마저도 외면을 받아서 무연고 시신으로 매장되고 맙니다.